사과 몇 마디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아버지처럼 살아왔는데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민우 씨, 그에 대한 기억을 대신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난 내 친아버지야. 진실. 이 진실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파괴할 가치가 있는가? 오래된 철제 상자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비밀을 담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시어머니가 두고 가신 상자를 열었을 때 그것이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사실들 세부 하나하나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이 이야기를 풀어보자.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도시인 성남에서 남편, 민호,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지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수도의 중심만큼 시끄러운 곳이 없고 대신 작은 길과 푸른 나무가 우거지고 완만한 언덕들이 둘러싸고 있다. 매일 아침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주택가에 우리 집은 마치 새날을 가볍게 맞이하는 하모니처럼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삶은 적어도 겉보기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남편인 민호는 모범적인 남자다. 서울의 한 대형 금융회사에서 항상 일에 헌신한다. 차분한 외모와 전문적인 스타일로 그는 많은 다른 남자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모델이다. 그리고 저는 가정주부로서 가족을 돌보고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다 챙겨줍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우리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민호는 열심히 일하지만 할 수 있을 때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함께한 주말, 두 딸과 따뜻한 저녁 식사는 항상 내가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스운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미소 짓는 방식이 마음에 들고 오랜 일 끝에 피곤한 손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드럽게 음식을 집어주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그러나 삶이 항상 분홍색인 것은 아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민호를 점점 더 집을 비우게 만들었다. 그는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심지어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회사에 하룻밤을 묵기도 한다. 그가 없는 저녁 식사들 아이들이 아빠 어디 있어요? 엄마? 라고 물었을 때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들 셋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항상 눈빛에서 슬픔을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조용히 침실에 누워 시계 소리를 듣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삶이 정말 행복한지 궁금했다. 그가 집에 올 때마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기쁨을 주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그의 바쁜 생활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처럼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 인내, 이해심이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어머니, 아내의 역할을 잘하려고 노력하며 언젠가는 제 작은 가족이 예전처럼 웃음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저만의 희망일까요? 하지만 민호가 점점 더 바빠지고 자주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집안의 모든 일을 떠맡는 사람이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밤늦게 조용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었다. 힘차게 노력해도 민호의 부재가 허전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가 곁에 없는 긴 날들에 집은 온기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았다. 나는 항상 이것이 임시 단계일 뿐이며 당신의 일이 더 안정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업무 스트레스가 커져서 민호는 집에 올 때마다 자주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족의 저녁 식사는 점점 희박해지고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피선적이 되었다. 저는 제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에 점점 더 큰 격차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가 큰 실패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가 기대했던 프로젝트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재정적 압박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우리는 가족의 추억이 쌓여있는 성남의 작은 아늑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떠나는 날 두 딸이 늘 놀던 거실에서 민호와 함께 소박한 식사를 준비하던 부엌 구석까지 집안의 낯익은 구석들을 돌아본다.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고 문이 닫히자 나도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예전처럼 푸르른 언덕이나 평화로운 공기가 없는 다른 지역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새로운 삶은 도전과 적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가장 어려워 보이는 순간 동안 나는 가족이 우리가 힘을 되찾고 모든 사건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했다. 비록 앞길이 울퉁불퉁하지만 나는 우리가 서로 손을 놓지 않으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생활 리듬이 더 느리고 가벼워 보이는 강원도의 작은 교회에 위치한 시어머니인 은숙 할머니의 예전 집으로 이사했다. 이 집은 단순히 거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댁의 기억과 역사도 일부 담고 있습니다. 홈구장에 들어선 첫 순간부터 나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약간 슬픈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두운 회색기와 지붕을 가진 큰 집, 세월이 흐르면서 색이 어두워진 벽돌 벽이 넓지만 야생의 정원 사이에 우뚝 솟나 있다. 한때 채소, 꽃, 과수 재배지였던 정원은 이제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다. 은숙 할머니가 정성 들여 가꾸던 장미나무는 이제 누군가의 손길이 생기를 되찾기를 기다리는 듯 마른 가지만 남았다. 정문에서 정문으로 이어지는 돌포장도로는 잡초 덤불에 가려졌고 발밑에서 작은 자갈 소리가 들렸다. 집안은 넓고 춥지만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고 잠든 듯했다. 식당 참나무 테이블부터 창문 옆 큰 안락 의자까지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로 뒤덮였다. 벽에는 행복했던 지난 세월을 일깨워주기 위해 퇴색한 가족 액자들이 여전히 걸려있다. 시어머니 은숙 씨의 사진에서 부드러운 눈빛과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시선에서 이 집은 한때 그녀가 평생을 가족을 부양하는 평화로운 장소였던 것 같다. 민호는 나를 데리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그가 어렸을 때 맺었던 모든 작은 구석을 이야기했다. 그는 벽에 난 기녀를 가리키며 형과 놀다가 우연히 부딪힌 곳이라고 말했다. 부엌 구석에서 그는 어머니가 항상 전통 음식을 진하게 요리하셨던 가족 식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랑, 그리움, 약간의 후회가 결합된 그의 목소리에서 향수를 느낄 수 있다. 매일 우리는 집의 원래 아름다움을 복원하고 청소하는 일을 시작한다. 오랫동안 달라붙은 먼지 한 조각이 닦이고 빛이 들어오도록 강문이 활짝 열려 있다. 책상 위에 도자기 병부터 변색된 책들까지 낡아빠진 물건들은 모두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정리했다. 민호는 정원을 가꾸고 수풀을 다듬고 오래된 화단을 위한 흙을 가꾸는데 시간을 보낸다. 나는 집에 활력을 주기 위해 새 커튼과 밝은 색의 침대 커버를 찾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시댁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 살면서 가끔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민호와 친숙한 것은 나에게 생소하다. 그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그 기억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흥미롭고 조금 부럽기도 하다. 그러나 당신이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 이 집은 단지 살 곳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찾고 삶의 바쁜 와중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도 더 큰 도전을 제기한다.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것 외에도 시댁 식구들의 생활 양식 차이에도 직면했습니다. 외톨이처럼 느껴져 외톨이가 된 적이 없는 공간에 녹아들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집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삶을 재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 인내,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은 점점 아늑해졌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넓은 공간에서 울려 퍼지고 바깥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와 섞였다. 간단하게 밥을 먹든 오래된 영화를 보든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저녁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롭다. 이 집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서 사랑과 단결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들에 저는 집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피난처가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 희망, 불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계속 함께 건물을 지으면 집과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회복되고 더 강력해지고 더 활기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두 딸인 수진 씨와 하은 씨는 이 집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1세 소녀 수진 씨는 슬픈 어조로 성남매의 친구들을 자주 언급한다. 매일 저녁 우리가 함께 앉아있을 때
수진이는 오래된 공원에서의 놀이, 친구들과의 모임, 그리고 그녀가 매우 좋아하는 담임 선생님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눈빛에 그 사심 없는 시절을 떠올릴 때 아쉬움이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듣고 미소 짓고 내가 곧 이곳에 새로운 친구가 생길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격려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익숙한 것, 특히 수진의 나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막내딸 하은이는 7살밖에 안 됐지만 변화가 아이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쾌활하고 발랄한 아이에서 하은은 여기로 이사 온 이후로 훨씬 더 조용해졌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웃음이 적으며 혼자 방 구석에 앉아 은숙 할머니가 선물해준 오래된 곰인형을 껴안 꺼냈습니다. 하은야는 괜찮냐고 물어볼 때마다 살짝 고개만 끄덕였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두 자매가 늘 줄넘기를 하던 자돈 마당이 있는 오래된 집이 그립다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내 가슴을 졸이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기억들이 우리가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즐거움을 찾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또한 집에서 함께 빵을 굽거나 자매의 침실을 장식하는 것과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곳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은의 조용한 눈빛이나 수진의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안과 무력감이 밀려온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 조용히 앉아 내가 정말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밤이 있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온 가족을 여기로 데려오는 것이 자녀들에게 너무 큰 희생이 아닌지 궁금하다. 그 걱정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많은 밤을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두 아이가 푹 자고 평화로운 얼굴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와 사랑으로 아이들이 이곳에서 점차 적응하고 즐거움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마음속 깊이 저는 이러한 변화가 아이들에게 도전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언젠가 새로운 친구들을 찾을 것이고 하은이는 예전처럼 다시 웃으며 말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 이 새로운 집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어느 날 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하은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내게 다가왔고 커다란 눈은 근심스러운 듯하면서도 호기심이 가득했다. 엄마, 이상한 꿈을 들려주고 싶어요. 라고 그녀가 내 팔을 부드럽게 잡아당기며 말했다. 저는 책을 내려놓고 그 소녀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무슨 말이든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꿈에서 죽은 지 오래된 할머니인 은숙을 보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우리가 이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사진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그 꿈에서 하은이랑 웃기만 한 게 아니라 얘기하면서 그녀는 이 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지하 창고에 있는 오래된 벽장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은은 그녀의 목소리가 매우 분명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녀가 알아보도록 격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상상력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웃었다. 신비로운 이야기는 특히 이와 같은 과거의 흔적으로 가득 찬 새로운 집에서 살 때 종종 미숙의 머리에 떠오르기 쉽다. 나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꿈일 뿐이라고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게 하은이의 진지한 태도였어요. 그녀는 항상 웃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현실적이라고 반복했고 마치 할머니가 그녀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다음 주 내내 하은은 이 꿈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했다. 우리가 지하실 문을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과 기다림으로 가득 차서 멈춰섰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은이가 제게 달려와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못 믿으시겠지만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 진심이야. 나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순간 하은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다.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은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온 이후로 거의 닿지 않는 곳이다. 그곳은 낡고 먼지가 많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가구들로 가득 찬 어두운 공간이었다. 빛이 닿지 않는 지하실의 가장 먼 구석에 있는 낡고 큰 나무 캐비닛을 본 기억이 난다. 그것은 잊혀진 과거의 일부처럼 꼼짝 않고 누워있다.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다. 그녀의 꿈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은수교사의 말대로 이 집에 뭔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약간의 불안이 뒤섞인 채 호기심이 서서히 내리를 파고들었다. 내일 지하실로 내려가 하은이 언급한 사물함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단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아마도 이 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제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은의 꿈의 메시지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은숙 할머니의 잊혀진 기억까지 우리를 중요한 무언가로 이끄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궁금증이 엄습하자 하은이 꿈에서 언급했던 사물함을 확인하러 지하로 내려가기로 했다. 지하실은 어둡고 차갑고 낡은 천장 전구의 약한 빛으로 공간을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낡고 잊혀진 가구들은 마치 누군가가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방에 흩어져 있다. 나는 먼지투성이의 종이 상자와 낡은 가구들을 천천히 움직여서 지하실의 가장 구석진 곳에 놓여있는 나무 캐비닛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꽤 큰 벽장이었고 나무 표면은 여러 해 동안 검고 흠집이 났다. 두꺼운 먼지가 표면을 덮었고 정교한 조각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약간 장엄하고 역사적인 것을 드러냈다. 나는 잠시 서서 약간 망설이는 것을 느끼며 찬장 문에 손을 살짝 얹었다. 캐비닛 문을 열자 얇은 먼지가 날아와 약간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장 안에는 몇 가지 잡동사니 물건들이 있다. 오래된 책들, 퇴색된 액자 몇 개, 찌그러진 종이 상자 몇 개,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캐비닛 모서리에 있는 작은 철제 상자입니다.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무겁고 앞에 작은 자물쇠가 달려있다. 이 상자는 마치 오래전에 이곳에 놓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잊혀지기 전에 세심하게 관리된 것처럼 썩거나 녹슨 흔적은 별로 없다.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몇 주 전 은숙 여사의 책상 서랍을 청소할 때 작은 청동 열쇠를 하나 발견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저는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전한 구석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열쇠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고 나는 그것이 이 철제 상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나는 조심스럽게 철제 상자를 위층으로 옮겼고 두근거리면서도 걱정스러운 이상한 느낌에 가슴이 뛰었다. 나는 열쇠를 둔 서랍을 뒤진 다음 그것을 집어들어 상자의 자물쇠를 살펴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열쇠는 딱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제가 키를 살짝 돌리자 방 안의 침묵을 깨뜨리는 탁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는데 안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일련의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손편지로 보이는 변색된 은색 리본으로 묶은 오래된 종이 뭉치이다. 그 밑에는 부드러운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과 간단하면서도 정교한 금팔찌가 새겨져 있고 그 위에 문숙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또 전통 한복 차림의 젊은 여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서 있는 낡은 흑백 사진도 있다. 사진을 들고 있자니 사진 속의 여자가 제 시어머니인 은숙이라는 것을 깨닫고 심장이 멎났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어렸죠. 그녀의 두 눈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제가 본 가족 사진에서 본 그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곳은 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 영원이라고 작은 글씨가 쓰여 있다. 이 물건들은 무엇입니까? 은숙 여사는 왜 그것들을 지하실에 있는 오래된 캐비닛에 숨겼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글에서 언급했던 비밀은 무엇이었나요? 이 집에 감춰져 있던 기억에서 새어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 미지의 이야기에 이르는 문을 이제 막 연 기분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 안이 물건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궁금증과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커져갔다. 수년 전의 자료와 사진들은 저를 시어머니의 과거로 통하는 문을 열게 했습니다. 제가 결코 알지 못했던 과거입니다. 그 안에는 은숙 여사와 낯선 남자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옷차림도 단정했으며 친절한 미소를 지녔다. 하지만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 사진들에서 제가 항상 할머니의 인생에서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시아버지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고려할 때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 사진들은 여러 장소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강둑, 공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찍은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시어머니와 이 낯선 남자의 친밀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저는 그가 누구인지, 그녀의 인생에서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얇고 색이 바른 종이에 쓰여진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손글씨가 깔끔하고 정갈하며 편지에 담긴 내용이 나를 놀라게 했다. 은숙 여사에게 작가님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신 것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들이다. 그는 마치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녀의 용감과 선심을 언급했다. 이 편지의 한 구절은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든 간에 당신은 항상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런 말들은 평범한 인간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깊은 유대감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그 편지들 사이에 끼워진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남편 민호는 대여섯 살쯤 된 아이였을 때 이 낯선 남자 옆에 서 있었다. 둘은 아주 친한 듯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민호의 어깨에 살짝 얹은 남자의 손은 사랑과 보호가 가득한 몸짓처럼 보였다. 나는 사진을 들고 떨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호는 왜 이 남자와 함께 사진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왜 시어머니가 그것을 지하실에 있는 찬장에 잘 숨겨두었을까요? 그 질문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뚜렷한 해답은 없었다. 이것들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의 조각일 뿐만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한 저의 모든 이해를 뒤흔들 수 있는 조각들입니다. 혼란스럽고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 민호한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당신과 대면하기 전에 계속 더 알아봐야 할까요? 오랫동안 작은 상자에 묻혀있던 비밀들이 이제는 지하의 파도처럼 되어나와 가족들이 구축하려는 평화를 깨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저는 거기 앉아서 그 상자를 응시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의심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두 아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로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아마도 내 얼굴의 진지함에서 뭔가 특이한 것을 느꼈을 것이다. 민호, 하고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약간 떨리더라고요. 나무 하나 찾았어. 지하에 있어요.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는 나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무슨 문제 있어요? 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철제 상자를 끌어당겨 가볍게 뚜껑을 열었다. 사진과 편지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이 잠깐 변한 것을 보았다. 그는 사진 한 장을 들고 그 곳을 응시했다. 이 사진은 그의 어머니 은숙 여사가 낯선 남자 옆에 서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목소리가 낮지만 긴장감이 가득 차서 물었다.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말했죠. 하지만 이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고 편지들도 있고. 나는 그에게 편지 한 뭉치를 주었다. 그는 첫 번째 편지를 펴서 글귀를 대충 훑어보았고 그의 눈은 어두워졌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그는 쉰 목소리로 반복했다. 어려운 시간. 할머니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나는 침묵했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민호는 계속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분노와 공포에 휩싸인 듯한 눈빛을 보냈다. 이것이 어머니가 그녀의 과거를 결코 언급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남자는 누구죠? 그가 어머니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아는 마지막 사진인 그를 가장 놀라게 할 사진을 가리켰다. 민호가 어렸을 때 이 남자 옆에 서 있던 사진이다. 민호의 어깨에 얹힌 남자의 손은 친숙하고 사랑으로 가득해 보였다. 민호가 사진을 들고 있는데 찢어질까봐 손가락이 꽉 조여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는 소리를 질렀고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서 울려 퍼졌다. 내가 왜 그 옆에 서 있을까?
왜 엄마는 이것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망설였다. 민호, 그냥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분이 어머니의 삶에는 어떤 역할이 있다. 그리고 나의 삶에는 어떤 역할이 있다. 그는 손을 탁자에 세게 부딪혀 사진이 산산조각이 나게 했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 친구가 그는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감히 내뱉을 수 없다는 듯이 멈추었다. 나는 약한 밧줄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마도 과거에 대해 물을 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회피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재우라는 사람 언급한 적 있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만약 그가 어머니가 항상 침묵하는 이유라면 이것은 단지 상관없음일 수 없다. 방 안은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민호는 조용히 앉아 사진을 응시하고 있다. 나는 그의 눈에서 혼란, 분노, 깊은 고통과 같은 감정적 폭풍을 볼 수 있다. 할머니는 평생 우리를 속였어요. 라고 그는 작지만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내 아버지라면, 만약 내가 우리 가족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알아보기 전까지는 진실을 모른다. 하지만 민호 씨, 이것은 당신이 과거를 직시하고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될 것 같아. 민호가 고개를 가로저자 그의 눈은 여전히 사진에 단단히 붙어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은지 확신이 안 서요. 근데 배우지 않으면 이 느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그는 일어서서 가로등에서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 남자가 제 아버지였다면 어머니는 평생의 이야기를 숨겼을 것입니다. 만약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아주 큰 이유가 될 겁니다. 그녀는 너무 커서 온 가족을 거짓말로 살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갔다.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는 함께 직면할 것입니다. 형 혼자 할 필요 없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의 어둠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 눈빛은 멀었다. 이러한 비밀들은 그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둘 다에게도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상자 안의 단편적인 조각들에 그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혼란스러운 감정에 눌려도 진실을 찾고 싶은 민호, 상자 안의 서류는 우리를 명확한 이름으로 이끌었다. 현재 서울의 한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재우. 간단한 검색 작업 몇 가지만 해도 성공적인 경력으로 유명하고 비즈니스 사이트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 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 재우 씨에게 연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은 두려움을 극복했다. 이메일과 전화로 여러 번 연락한 후 재우 씨는 마침내 서울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우리를 만나기로 동의했다. 그날 민호와 함께 갔더니 둘 다 여행 내내 말이 없었다. 나는 그의 모든 동작에서 긴장감을 분명히 보았다. 그가 손을 계속 조이는 방식, 차창 밖을 방심하는 눈빛, 그리고 무의식적인 한숨들. 나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도 그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여정에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룹 대형 회의실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하고 엄숙했다.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고 점잖게 나타난 재호 씨는 날카롭지만 우리를 보는 것은 약간 피곤한 눈빛이었다. 짧은 인사말을 나눈 뒤 민호를 쳐다보던 그는 차마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심연에 눈빛이 닿았다. 내 생각엔 내가 민호인 것 같아라고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으나 약간 머뭇거렸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이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조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탐구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민호는 빙빙 돌리지 않고 문제를 직시했다. 우리 어머니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외구와 함께 사진에 나타나는가? 재우 씨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은숙이가 특별한 여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힘든 시기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었는데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이해하는 이유들 때문에 그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민호는 똑바로 앉았고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당신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재호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가득 찬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 씨, 저는 이걸 더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너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 그 말들은 청천벽력처럼 귓전을 스치며 떨어졌다. 민호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치 이 방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공기 중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럴 리가. 민호는 거의 자신에게 말하듯이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는 제 아버지입니다. 엄마는 이런 얘기한 적 없어. 이해합니다라고 재호 씨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숙은 이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당신을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죽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수년 동안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왔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눈빛이 이글거렸다. 사실, 무슨 사실이에요? 그는 그 세월이 흐른 뒤에 나타나서 나에게 내 평생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는 나에 대해, 나의 어머니에 대해, 나의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재호 씨는 깊은 아픔을 참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잠자코 있었다. 너는 화를 낼 권리가 있어. 민호, 나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너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내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몸을 돌려 재빨리 방을 나갔다. 나는 황급히 그를 따라갔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이 순간에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손을 운전대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숨을 내쉬더니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이제는 파편일 뿐이다. 혜진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힘을 주려고 노력했다. 민호 씨, 답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혼자서 이 일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함께 그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지만 결단의 빛도 있었다. 비록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지만 나는 민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당신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한 우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긴장된 만남 이후 재호 씨는 민호에게 적극적으로 다시 연락을 취했다. 그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과 이 사실이 가져다 준 상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화 도중 그는 사과뿐만 아니라 민호가 냉정하게 반응한 제안인 민호의 재기를 돕고 싶다고 말했다. 당신의 돈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민호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연민은 필요 없어요. 재호 씨는 침묵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인내했다. 돈으로 속죄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 씨, 최소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을 뿐이다. 만약 내가 나를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나는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내가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믿어. 동료로서, 너를 기꺼이 도와줄 사람으로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아직 다 하지 않은 말을 남기고 조용히 떠났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민호의 마음속에 맴돌았다. 그는 자존심과 자신의 가족이 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사실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몇 주 후 민호는 조용한 저녁 동안 나와 함께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다소 확고했다. 나는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라고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남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필요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때때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민호,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갈 수 있게. 민호는 재호 씨의 재정적 지원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여전히 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으며 이 관계를 순수하게 업무로 간주했다. 하지만 점차 협동을 통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재호 씨의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깨닫게 된다. 민호의 새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해 수입뿐 아니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부심을 갖게 한다. 그러던 중 하은이가 할머니 꿈을 꿨다고 해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기미를 언급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이 용서하고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짧은 한마디만 말했다. 하은의 꿈을 민호에게 털어놓으니 마음의 짐이 어느 정도 풀린 듯 눈빛이 누그러지는 게 보였다. 나는 진실이 어떻든 그녀는 항상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한숨을 쉬지만 한결 마음이 놓이는 것 같다. 아마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요. 과거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어.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의 마음속의 고통과 분노는 점차 진정되었다. 비록 그와 재호 씨 사이의 관계는 아직 멀었지만 그들은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것은 민호가 용서가 뜻대로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과 우리의 작은 가족을 위해 다음 단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은이의 꿈, 할머니의 메시지, 그리고 민호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 모두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때때로 과거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치유하고 성장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진실이 우리 가족을 뒤흔들었지만 우리는 차츰 그것에 직면하는 법을 배우고 현재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가족은 감정을 찢는 단계를 거쳤지만 우리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이해와 사랑이었다.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것은 단지 상자 속에 숨겨진 비밀일 뿐 아니라 희생, 포용,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한 교훈은 제가 이 보금자리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이면 예전처럼 무거운 공기가 아니다. 대신 소박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야기들, 수진이는 학교에서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 하은우는 작은 정원에서 직접 키운 꽃에 대해 이야기하고 민호는 자신이 세운 회사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웃음소리는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을 함께 만회하려는 듯 가볍지만 따뜻했다. 나는 민호를 내가 사랑하는 남편뿐만 아니라 서 있기 위해 많은 상처를 극복한 남자로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어울리려고 한다. 그가 아이들과 노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부드러운 눈빛과 미소는 나에게 폭풍우가 지나도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나도 깊은 동정심으로 시어머니를 돌아보았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은숙 여사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민호가 가능한 한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맡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녀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그녀가 남긴 것 강인함에서 엄청난 사랑은 영원히 내가 이 가족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영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 저녁에는 가족들을 몇 분 동안 바라보곤 했다. 변화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수진, 세상을 궁금해하며 즐거워하는 아은, 그리고 균형과 자신감을 되찾은 내 남자 민호가 보인다. 그것들은 비록 작지만 나에게는 우리 가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한다. 마음속으로 이 파란만장한 여정을 겪지 않고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신 은숙 여사께 감사드린다. 하은이의 꿈에서 보낸 그녀의 메시지는 여전히 메아리 쳤다. 너희들이 용서하고 계속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다.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행복은 균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그 균열을 뚫고 나아가고 빛을 비추고
가족 각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과거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숨겨져 있으며 먹구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비록 우리 가족은 일시적인 평온을 찾았지만 아무도 이야기의 조각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많은 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용서를 시작하고 삶을 재건하려 애쓰던 민호는 때때로 생각에 잠긴 침묵에 빠졌다. 나는 그의 마음속의 질문이 여전히 암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엄마는 무슨 이유로 이 이야기를 숨겼을까? 재호 씨가 정말 제 친아버지세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그는 그동안 제 인생 밖에 서 있기로 동의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하루아침에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 부부는 제가 남겨진 편지와 사진들을 볼 때 저는 그 상자가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는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많을 것이고 그녀가 영구히 잠자리에 들고 온 것들이다. 어쩌면 할머니는 우리를 너무 속상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실로부터 보호하기로 선택하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수진이와 하은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자랄 때 그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할까요? 그들은 성인의 결정을 이해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숨기기로 선택한 것들을 판단할까요? 그 질문들은 마치 한순간 평화롭게 스며드는 암묵적인 흐름과 같아서 우리의 이야기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은이가 갑자기 맑은 눈으로 방에 들어왔다. 엄마라고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또 할머니 꿈을 꿨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놀라움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물었다. 이번에 하은아, 뭐라고 말했니?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중요한 것이 있다. 하은이의 말이 제 마음에 종을 울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의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비밀과 사랑이 뒤섞인 이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다. 우리는 앞으로 닥칠 모든 일에 직면할 수 있고 완전히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비밀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답이 모든 것을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저는 앞길이 어떻든 간에 이 가족이 함께 그 길을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